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두뇌 건강이죠. 네,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분들의 두뇌 발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죠? 네, 오늘은 두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2022년 8월에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것인데요. 시험 공부나 장시간의 고강도 정신노동 후에 뇌의 피로가 유발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중추신경계의 핵심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축적되는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경세포 뉴런에 독성으로 작용해서 뉴런을 죽게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파괴해서 정보 전달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인내하는 대신 즉시 누릴 수 있는 보상을 추구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 뒤에 소액의 보상을 당장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지 선택하도록 했는데, 참가자들은 소액의 보상을 즉시 받는 쪽을 더 많이 택했습니다. 두뇌의 피로는 정신집중이나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온종일 일을 한 뒤인 밤에 충동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밤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뇌가 피로한 상태에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과로하게 되면 치매 발병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 내에 피로물질이 처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면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 물질도 쌓여서 단기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치매 발병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멀티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 치매 유병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독성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축적을 줄이고 뇌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녹차에 함유된 L테아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L테아닌이 글루타메이트의 축적을 억제하는 기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우선 전 신경세포와 후 신경세포가 보이시죠? 네, 신경세포의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전 신경세포, 정보를 받는 세포를 후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신경세포가 뉴런이니까 전 뉴런, 후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네, 성상교세포는 뇌세포를 절반 이상 구성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데요. 그래서 한자로 별성자를 써서 성상교세포라고 합니다. 네, 교세포는 신경세포인 뉴런 주변에 위치한 뇌세포이고요. 뉴런을 물리적으로 지지, 즉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뉴런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상교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액 내 물질이 뇌 내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혈액 뇌 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상교세포에서 글루타민이 합성되고 전 뉴런으로 이동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됩니다. L테아닌은 이 글루타민의 뉴런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고 글루타메이트의 후 뉴런과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네, 후 뉴런으로 전달되지 못한 글루타메이트는 다시 성상교세포로 돌아가게 되죠. 네, 이러한 기전으로 L테아닌이 글루타메이트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뇌의 피로를 줄이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그림을 찾았는데요. 네, 그림에서 후 뉴런의 글루타메이트 결합 부위, 즉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보이고요. 여기에 글루타메이트가 결합을 하는데, L테아닌이 먼저 결합을 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가 결합을 할 수 없겠죠. 네, 이러한 원리를 L테아닌이 글루타메이트를 경쟁적으로 저해한다고 합니다. 네, L테아닌은 이처럼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타겟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가바, 글리신,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가바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의 약자이고요. 네, 신경에 억제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긴장 상태가 아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네, 도파민은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고 또 세로토닌과 함께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리신 역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요.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 L테아닌은 뇌파 중에 알파 웨이브를 발생시키는데요. 알파 웨이브는 집중력을 강화하고 편안한 상태, 즉 이제 몸이 릴렉스 되었을 때 발생하는 뇌파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L테아닌을 보충했을 때 집중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L테아닌은 두뇌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 편안한 수면 등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면역 기능과 혈압 감소 등 심혈관계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두뇌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포화 지방산 중에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식물 영양소 중 하나인 폴리페놀, 항산화 영양소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은 두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우수한 식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 마인드 다이어트나 대시 다이어트 등은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 단순당 등은 두뇌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이고,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로 인한 운동 부족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비만 역시 두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상교세포, 기억나시죠? 이 성상교세포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성상교세포는 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별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별세포는 문제가 없는데 이 별세포가 유전적인 원인, 또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 노화나 타우 단백질의 신경섬유 엉킴, 염증 등에 의해서 반응성 별세포가 되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네, 뇌내에 독성물질이 쌓이거나 스트레스, 뇌손상, 혹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해산소 등에 의해서도 이 반응성 별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네, 별세포가 반응성 별세포로 바뀌게 되면 왜 치매가 진행되는지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2020년에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들은 별세포가 독성물질을 해독, 분해하는 과정에서 반응성 별세포가 생성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유해산소인 과산화수소가 과량으로 생성되면서 뇌의 염증과 타우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해서 신경세포가 죽고 치매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네,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6월에 같은 연구팀이 이 결과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을 찾아냈는데요. 간에서 유해한 암모니아를 해독해서 소변의 주성분인 요소를 생성하는 요소회로가 뇌 속 별세포에도 존재함을 알아냈습니다. 이 별세포의 해독작용은 이 요소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해독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이는 신경의 퇴행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뇌 별세포의 요소회로 억제,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도 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2020년 국제학술지 병리학지의 이 산화스트레스와 식이항산화제 파트에는 은행잎 추출물을 뇌에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잎 추출물은 신경 손상과 이로 인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잎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 때문인데요. 그림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항산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인자 NRF2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NRF2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의 항산화 기능은 바로 이 NRF2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의 기능성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자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뇌에서는 이 NRF2를 더 잘 발현시키는 식물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이 논문은 은행잎 추출물이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은행잎 추출물에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잘 알고 계시는 플라보놀 배당체입니다. 네, 식물 영양소인 플라보놀이 당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플라보놀 배당체라고 부르죠. 네, 플라보놀 배당체는 뇌에서 항염, 또 미토콘드리아 보호, 유해산소 제거, 타우 단백질의 변성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 DHA입니다. DHA는 뇌에서 염증 억제, 세포막 유동성 증가, 항산화, 유전자 전사인자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포지단백 유전자 4가 증가하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논문의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유전자 2가 많고요. DHA가 혈액 뇌 장벽을 잘 통과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치매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림의 오른쪽에서 유전자 4가 많아지면 DHA가 혈액 뇌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DHA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두뇌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는 태어날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주하게 되는 빛, 소음, 촉각, 미각 등의 자극을 기반으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이가 야외에서 만지는 풀, 또 바람소리, 모래의 느낌 등은 더없이 좋은 자극이 되죠. 3세까지는 뇌의 전반적인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 자극이 중요하고요. 4세에서 7세 사이에는 사고, 인지, 판단, 실행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전두엽의 발달이 주를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이가 직접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대근육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운의 자극뿐만 아니라 뇌기능 향상과 안정에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신체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TV가 주는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은 한쪽 뇌, 특히 좌뇌의 기능만 향상시키기 때문에 IT 기기에 노출된 아이일수록 우뇌의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우뇌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어린이들의 두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죠. DHA는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EPA는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패스트푸드, 고열량, 고지방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DHA는 체내에서 충분하게 생성되지 않아서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DHA는 눈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이죠. 두뇌 건강에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두뇌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운동 부족과 함께 스트레스나 과로 등은 뇌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 호르몬과 같은 독성 물질들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도 중요한데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당 성분들이 많은 육류나 가공식품 등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뇌의 건강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 은행잎 추출물, L테아닌, 또 항산화 영양소와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